미 전략 폭격기 무력 시위에 맞서 북한은 미국에 또다시 강력한 위협에 나섰습니다.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이 포함되는 새로운 미 입국 금지 행정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10월 5일 다카 갱신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의 이탈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페이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축제 미주체전이 2021년 38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무력 시위에 맞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또다시 강력한 위협에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원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한 나라가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향해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국제 공역에서 전개되는 미 전력에 대해 북한이 만약 군사 대응을 하고 나설 경우는 자위권을 넘어선 불법적 무력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새로운 미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0월 18일부터 발효되지만 유효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정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과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AFP 통신은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적용을 받는 총 8개 국가 중 북한과 차드는 미 입국 전면 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 입국 제한국은 6개국에서 8개에서 9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행정명령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 것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6월 29일 발효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정 발표된 입국 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미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카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일입니다. 약 9만 명이 이날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다카 수혜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카 갱신 신청일은 오는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5일에서 2018년 3월 5일 사이에 종료되는 이들에 한해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69만 9,800명의 다카 수혜자 중 약 15만 4,200명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910명은 갱신 신청이 승인됐고 5만 6,700명은 신청이 접수돼 심사 중이며 나머지 9만여 명은
경우는 마감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2년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 5,600명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카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는 추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다카 갱신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다카 수혜자들을 향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대는 큐니의 시티즌십 나우를 통해 다카 수혜자의 갱신 신청뿐 아니라 수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러커스, 윌리엄 패러슨, 뉴저지 공대 등에서 다카 수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 신분 확인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셰리프국은 주 공무원이 아니라며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셰리프국 협회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5일 발표한 뉴욕주 정부 공무원들의 이민 신분 확인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셰리프국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 정부기관은 이민자의 신분을 조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부당한 이민 정책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일반 주정부 공무원들은 이민신분 확인을 할 수 없고 주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도 이민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신분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미첼 셰리프 국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카운티 별로 구성되어 있는 셰리프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파블러 클링턴 카운티 셰리프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속속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4일 테드 크루즈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내 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0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더구나 존 코닌, 마이클 리 의원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을 제안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까지도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27일을 표결 D-Day로 잡고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데드라인으로 여기는 9월 30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이라는 점에서 불발 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0월부터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일반 법안으로 다뤄지게 되면서 현재 필요한 최소 50표가 60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축제로 미주 체전이 38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2021년 열리는 미주 체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23일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제21회 미주체전 개최지로 뉴욕이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은 1983년 제2회 미주체전을 개최한 이후 38년 만입니다. 이날 대의원 7명은 뉴욕과 경합을 벌였던 LA가 막판 유치 신청을 포기하면서 모두 뉴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대의원들을 만나는 노력을
계속했으며 총회에서는 뉴욕의 상징인 사과를 준비하고 홍보 동영상과 책자 등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등 주요 한인단체 및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숙소는 퀸즈와 롱아일랜드 대학교 근처로 정하기로 했으며 개막식을 한류문화 확산의 기회로 삼고 선수 및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실공히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남미, 일본, 중국의 한인 체육인들도 초청해 모두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1회 미주체전 예산은 최소 5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신청부터 복잡한데요. 뉴욕시는 저소득층에게 서민아파트 신청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본격 재가동합니다. 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시범 실시된 뒤 잠시 중단됐던 레디 투 렌트 프로그램을 45만 달러 예산 지원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뉴욕시 주택보전국 소비자보호국은 비영리 재정 컨설팅 그룹인 아라바와 파트너십을 맺고 레디 투 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아파트 신청과 추후 인터뷰 에서 준비하고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모든 서류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고도 수입 계산이 잘못돼 추후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인터뷰 심사에서도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 급여 명세서, 현재 아파트 임대 계약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한편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하우징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은 뉴욕시에서 서민아파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민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8가지 언어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016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에 약 20만 명, 뉴저지에는 약 1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최근 공개한 재외공간별 한인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한인 수는 총 249만 2,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보다 1.1% 증가한 것입니다. 체류 신분별로는 미 시민권자가 145만 6,661명으로 58.4%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체류자가 21.9%인 54만 6,144명이었고 영주권자는 16.7%, 41만 6,334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 수는 7만 3,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추정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 약 20만 명을 합치게 될 경우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 66만 5,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 44만 7,193명, 시카고 총영사관 29만 7,991명,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 등이 진출해 있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인 수가 23만 9,733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에도 2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한인은 20만 9,981명으로 나타났고 뉴저지는 14만 7,646명, 펜실베니아 6,600여 명, 커네티컷 19,000여 명, 델라웨어 4,000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맨해튼 2 애비뉴 지하철 역들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개통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7년 1월 1일 맨해튼 2에비뉴 지하철 4개 역이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교통국은 2에비뉴 지하철역들이 17,000개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무리한 개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5월 현재까지도 7,264개의 작업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천 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통된 것은 당초 예정일에 맞추라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역 공사를 맡았던 관계자는 뉴욕주가 정한 지하철 개통일을 맞추기 위해 성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비뉴 지하철은 MTA가 45억 달러를 투입해 70년 만에 개통했지만 개통 30분 만에 연착이 발생하는 등 잦은 연착으로 말썽을 빚었습니다. 이용객들은 열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TA는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개통일을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노숙자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라나다 힐스 지역 주민들이 노숙자 집단이 가정집 뒷마당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사용하고 밤새 파티를 벌일 뿐만 아니라 배설물을 투기해 지역 환경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주택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노숙자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주택 소유주는 노숙자들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LA시 당국이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우 지역에 주상 복합 건물 설립을 승인하면서 노숙자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보다 도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A에서 경찰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워크숍이 실시됩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밝은 사회 운동은 LA 카운티의 경찰과 치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문화체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음식 체험, 기초 한국어 수업, 한국 이민사 등 한국 문화와 이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 진행되는 LA 카운티 셰리프 대상 워크숍에는 공항과 교정시설 등 LA 카운티 전 지역의 다양한 사법치안부서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4일 오전 11시 테네시주 안티옥에 있는 버넷 채플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UV 차량을 몰고 교회로 온 범인 25세 흑인 임마뉴엘 샘슨은 교회 주차장 차량으로 걸어가던 멜라니 스미스를 총격 살해하고 교회 안으로 침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교회 경비원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 교회 목사는 중태이며 모두 7명이 부상했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10월 12일 외교부 국감을 시작으로 16에서 28일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는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한국 대표부 외에도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주미대사관과 주중대사관, 주일 대사관 등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재외선거 준비 상황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뉴욕시 벌금 사이트를 통해 지불한 운전자들은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욕시 벌금 접수 사이트 CD페이가 기술적 결함으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데비카드나 신용카드는 금액이 청구되지 않았고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자에게는 이메일이 통보됐습니다.
IC 요원이어도 서류 미비자의 거주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담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장이 있더라도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권리를 포함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민권에 대한 설명회가 27일과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무덥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